빠져가 뭐 기업 측이 빠질까 하지만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있으면 그 노조 내에 청년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센터 있잖아요. 비정규직센터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어떤 부문별 계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성, 청소년, 노동이거든요. 노인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 또한 이제 그런 분이 중에서 지금 청년의 영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성 노동자의 뜻이 청년 노동자회라든가 각급 단위 노조에 있는 이 청년들의 모임, 연대 모임을 구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노동계에 대해서도 이 청년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자리를 하면 전문가 아니면 청년 활동가 그 다음에 그 고용과 관련된 기관, 훈련 기관 또 기업 뭐 이 정도만 이런 자리 대상이 되었지 노동조합과 관련돼서는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아예 모임에서 저는 노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노사민정 이런 거 얘기할 때니까 에서도 그 청년과 관련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 위원회나 뭐 이런 걸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계신가 기존의 위원회들을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해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하지 않으면 잘 안 오고요. 그래서 가서 뻘쭘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3차 산업인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에서 이제 그럼 광주시라는 이제 이전에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발표하시면서 얘기했던 게 일자리 문제가 중앙 정책적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 근거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나름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서 든 생각이 광주시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 광주시의 이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지금 광주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는 아마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광주시의 역할이 뭘까? 기업 찾아가서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이럴까? 아니면 세금을 몽땅 동원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선물 안기듯이 안겨가 주면서 우리 청년들 좀 고용해줘야 이게 역할일까? 기존의 일자리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게 역할일까? 여러 역할을 생각했지만 저는 향후의 역할은 저는 뭐죠? 넛지란데 넛지. 네. 그러니까 옆에서 쭉 이렇게 있는 것에서 옆구리만 툭툭 찔러주는 잘 되게끔 해주는 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미래 전략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내년에나 좀 할 수 있다면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포럼,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미래전략 포럼, 보통 미래전략 포럼 이런 거는 아마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거든요.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근데 청년들이 모여 있으면 보통 무슨 청년 프로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청년이라고 하는 빼고 그냥 뭐 미래전략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래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을 청년들 스스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구성되면 시에서는 뭐 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과를 바라거나 어떤 결과를 이렇게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활동에 그냥 지원만 해주는
형태, 재정적 지원이 됐건 공간적 지원이 됐건 아니면 그 외에 예를 들어 플랜카드 하나라도 만들어준다든가 그 외에는 전혀 바라지 않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직접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있겠지만 그 추진 체계 네. 제가 두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추진 체계 거기 교수님 금방 해주시면 저도 금방 참 좋은 생각이다 들었고 저도 이제 한번 청년이 그 저희 현장한테 몰라요. 추진 체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끌어내가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우리 백경호 선생님도 임명료 위원장 작년부터 한 번씩 제가 그렇게 제가 전국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들은 너무 잘 그뿐만 아니라 뭐 광주시고 이런 거 다른 타로 시대에 대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선제다. 이런 자리에 그리고 현실화되고 실현화되는 것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이 바로 정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뭔가 시차 타임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책이 바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지만 뭔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지역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위치는 현재의 분야가 아니라 미래의 거란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성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중점이 아니라 미래에 해당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제가 그것을 분야라고 했어요. 행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다음 모든 분야 아니면 우리 시정이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 다 이 청년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제안 내가 늦었지만 지금 광주 혁신 시민대 토론회에 우리 일자리 문과가 있지만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게 정치가 있는 것 같고 경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분야에 하나의 학교 다 청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 청년 일자리 이 분야에 하나 가지고 청년의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청년 사회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청년의 어떤 우리가 삶의 어떤 소득이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나오는 것을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분과에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공공에서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공에서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고용 포럼이 있어요. 고용 포럼 제가 얘기하고 고용 거버넌스 쪽을 이렇게 한번 가보면서 봤더니 고용 포럼에 청년 분과가 또 있어요. 그다음 거기서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노사민정협의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상으로는 강주의 정점이 되는 어떤 하나의 이 추진 체계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자이가 있고 또 각 분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분과가 내가 청년과에 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간에 나와있지만 청년에 해당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청년 포럼보다는 저는 하나의 그것을 하나의 그 청년 일자리 뱅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 왜 뱅크라는 이야기를 쓰냐면 아까 말한 대로 미래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를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뱅크는 우리가 축적시키는 은행 예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청년 기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 인재도 모여들 수 있는 것이고 정책도 그 안에 모여들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좀 그런 개념으로 이런 부분을 좀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나는 그것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강주의 혁신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바로 여기에 계신 이 활동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는 그 강주의 어떤 그런 청년 단체들 이런 데 대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보면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들 연대
네트워크를 첫 좀 만들어줘. 그래서 거기에 제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일자리 요즘 이제 일자리 영향 평가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더 강화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 안 해도 이 정책 이런 행정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하여간 이 고용의 추진책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이 청년들 모든 분야를 선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것을 강조가 연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는 뭔가 정책 사이드 뭔가를 제시하는 그런 플랜에 해당되는 소비가 다 전문가들 많이 모이니까 그런 걸 다 산업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뭔가 그 조금 입맛에 맞는 정책을 한두 가지씩 이런 것만 딱 제안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그 지역의 어떤 그런 우리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은 저는 지금 도시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제가 다른 분야한테 이야기 나오면 그 얘기된 분야 나오면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노동조합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성된 이제 시민단체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 조직으로서 이렇게 민간에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인 것인지 아니면 고용된 근로자로서의 기업 내에서의 어떤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도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이를테면 네. 제가 그런 걸 고민했던 거는 네. 일단 그 노동과 관련된 그 시나 여러 기관이나 여기에서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요. 청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청년 유니온이 있지만 유니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로에 관련된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사실만 확인해 주면 거기에는 취업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도 회원으로 노조원으로 가입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노조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알바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니온은 아니라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쪽으로 특화가 많이 알바는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다고 하면 이제 청년 유니온이 일종의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각 기업별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별 노조에서 또 따로 청년들만 모아가지고 각 기업별 청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일반 노조처럼 청년의 특성이 많은 또는 여성 노동자의 같은 노조 노동자 회의면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예를 들어 광주 청년 유니온이 있으면 청년 유니온 중심으로 해서 더 기업에 있는 노조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청년 노동자. 그거는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의견들을 좀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또 얘기할 게 있겠지만 정리를 좀 하면서 갈게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 구조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전문위원들이 사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선행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개별적으로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 나가서 되게 친절하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진짜 라운드 테이블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대학교에 가가지고 백교호 박사님이나 윤명기 위원장님이나 별도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친절한 행정 지원을 받은 의사소통 구조들이
전문위원들의 논의 자리 외에서 별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회 회의 그리고 개별적인 전문가를 가서 일자리에 관련된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연중 수렴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유명섭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뱅크나 이렇게 노동조합과 되게 유사한 형태의 연대단체들은 광주에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다룰 수 있는 뭐 주제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상상실현 네트워크나 이런 곳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연대한 단체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일자리와 관련된 연대체들은 어떤 구조와 어떤 사람들로 좀 만들어야 되겠는지도 조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유사한 형태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약간 이제 오해가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 제 취지는 뭐였었냐면 이미 조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다양한 약속들,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예. 그 약속들이 거기에 공식화된 기구를 통해서 잘 운영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를테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파급력도 있고 또 효과도 있는 것이지, 비공식화된 방식으로 하는 활동도 분명히 있어야죠. 네, 그건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까지 이를테면 여러 토론회에서 항상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끝나버렸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이 투여되고 있는 공식화된 지금 이 기구와 루트를 통해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제 주장의 의견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TF나 위원회나 아니면 노사민정 협의체나 뭐 고용 포럼이나 이러한 것들을 일단은 지금 언뜻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산화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들리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맞춰질 수 있게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렸던 거고, 이를테면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알려드립니다. 청년 의제와 내일 오전 관련한 8시 6가지 의제를 30분부터 발표했는데 삼층 그중에 의제 중에 주례실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근로장신대 할머니와 지역 함께하는 지방 시민 모임 공기업부터 이국번 시작해가지고 성인 대표님을 이 모시고 공공기관이 제25회 시민의 청년 목소리 고용에 청해드는 대한 날을 고용 개최합니다. 활동을 정확하게 사기인상 나가는 감독님과 것으로 관심 있는 보이고, 직원께서는 이걸 많이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다른 바랍니다.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나 뭐 지역에 있는 다시 한번 기업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고용을 내일 창출할 수 오전 8시 있게 30분부터 3층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주례실에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근로장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랬었는데, 시민 여전히 모임 지금 이제 이국번 이것은 성인 의무 대표님을 조항이 모시고 아니고 제25회 시민의 노력해야 된다는 목소리 수준으로 청해드는 만들고 날을 있는 개최합니다. 상황이라서 사기인상 그런 감독님들과 관심 네. 있는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마지막에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 공식화된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 네. 그렇죠. 저희 주민수 저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뭔가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정치 참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를 참여하는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덜 이렇게 노력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적어도 지금 계속 뭐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가 뭐 청년 상상실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단위에서 청년들이 좀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뭐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고, 그 다음에 그게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일반 청년들한테 보여준다면, 거기에 또 그 일반 청년들은 또 그 내용을
본인들이 또 이제 참여를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영향평가 지난 연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것도 실은 아직 정량적인 내용들 위주로 다 되어 있고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샘플링 정도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그러니까 평가에는 되게 박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평가를 하는 그 분석하는 그 기관이라거나 아니면 그걸 하는 어떤 뭐 집단 왜 이거를 용역 이 임무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평가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된 거에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점점 이렇게 점층형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그 여기 이제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사실 하나 있어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작업들이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뭐 청년 일자리든 청년 활동이든 그냥 저희가 뭔가 같이 연대를 해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통 구조를 만드는 작업들을 지난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2014년도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면 그때는 실제 청년이라는 것이 이야기는 됐었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실제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이 청년 수당이나 배당과 관련해가지고 지방 정부가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그거와 함께 이제 좀 부상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거나 아니면 청년 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반영이 되려고 했었으면 이미 그 전에 청년들의 네트워크나 연대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정량적 평가 기준들을 정성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량적 평가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사회통합 보고서를 분석했을 때 실제로 외국 유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지표의 내용들 중에 횟수나 참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에 참여했을 때 자존감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자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자존감은 어떤 형태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숫자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미있는 지표 개발이나 아니면 정성적인 지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전주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회에서 만든 지표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문화도시 광주의 청년들의 문화생활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식구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기타의 식구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실제로 정량적인 평가 항목들은 되지 않지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타 식구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쪽에 문화예술이나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데 일자리 영역에서 만약에 정성적인 지표를 만든다 라고 하면 특히나 백경호 박사님 얼마 전에 지표 지금 개발하고 계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면 무엇을 저희가 정성으로 평가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이 더 구체적인 논의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 생각은 꼭 무조건 정성적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네. 일단 지금 현재 정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다 이제 시험 문제 수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고용이 창출이 되었는가 이거에 포커스를 너무 맞추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형태로 분산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은 실은 이것도 정량 지표예요. 분석 연수 같은 거. 근데 이 분석 연수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평가 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참여자 만족도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이제 그 평가 지표일 것 같고, 그다음 어떤 사회적 관계망의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지, 아까 말했던 그 자본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정량적 정성적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너무 고용 창출 일변도이기 때문에 그런 그 평가를 실상에 맞게끔 더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지표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된 하나의 어떤 지표가 어떤 수정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이. 네.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이 들어가고 이거 너무 네. 그러나 이제 금방 그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책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동, 고용 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고용의 질 지표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은 나와 있어요. ILO라든지 OECD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마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만족도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의 정권에서는 우리가 노동하면 그러면 고용 노동 이미 말했잖아요. 고용 노동에다 잘 모르겠어요. 뭐 있는데 어쩔 때는 고용이라는 의미가 좀 강한 부분, 어쩔 때는 노동의 의미는 좀 뭔가 그 뭐라 그럴까, 기업과 노동자, 노사 뭐 이런 관계가 강하다. 고용은 뭔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뭔가 좀 부드러운 의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용의 질을 지표하는 측정하는 지표가 상당히 있긴 있는데 오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오픈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떤 불협화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곧 제가 보기엔 많은 어떤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제가 어떤 것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용의 지표 뭐 해당되는 내용이 뭐 청년들의 어떤 만족, 아니면 청년들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안정적인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가 그 다음에 청년은 어쨌든 뭔가 지금부터 뭐 내가 돈 많은 임금을 받고 싶겠어요? 아니 싶지만 그건 안 되잖아. 그러나 내가 뭔가 적절한 어떤 임금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래도 청년 우리가 말하는 물론 일자리 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을 느끼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내 어떤 분야하고 내가 그동안에 축적된 어떤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살아오면서 좀 축적된 그런 부분하고 연결성이 있다. 뭐 이런 그 표현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표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이제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고용, 그러니까 뭐 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중요성을 따지는 건 역시 그 일자리를 얼마나 그 취업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뭐 물론 그 훈련생들의 만족도도 당연히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뭐 가령 공식적으로 뭐 몇 대 몇으로 일자리 수가 이렇게 증가한 거는 30, 뭐 만족도는 3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보다는 너무나 그게 크기 때문에 지표가 있는 거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이 지표를 통해서 정책적인 효능감을 되게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량적으로 광주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했는데 250에 300 정도가 됐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을 때
이게 별도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된 상태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가능할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면 두세 명의 아이를 낳는 것이 되게 막 가능했다라고 응답했으면 광주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물가 구조나 아니면 이 금액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추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건 좀 더 나간 이야기이지만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재밌는 지표가 좀 다양하게 홍보도 될 수 있고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하나의 내용으로 한번 지금 최민수 실장님이 아직 얘기를 아직 안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나왔던 이야기. 아까 이제 어차피 저희가 지금 가치나 지역 혁신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야기들 하나의 맥락으로 만들어 보려고. 너무 중간에 자리를 많이 연락 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단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이건 되게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다 표현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찌되었건 다른 당사자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이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청년들의 그 감정, 욕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검토되면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대부분의 어떤 유언을 내놓기 때문에 당사자의 그런 욕구 부분들 아직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대표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지표 부분만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청년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일자리 창출해준다는 게 이제 그 개개인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개인들로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근속연수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직접 만족을 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 근속연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당장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또 하나의 지표인데 사회적 관계망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도 실은 기회라든가 정보들이 들어오는 리스트들을 확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오히려 위축돼가지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관계망이 좁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자리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런 식의 관계망이 좁아지는 부분들보다 지금 이 지표 하에서는 지금 현재 지표 하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그 사회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놓고 보면 이런 것들도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자존감 부분 이야기했는데 약간 그 상담하고 이제 코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청년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어떤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상담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자존감 이런 지표보다는 구체적인 미래를 얼마나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실은 거기에서 동기가 유발이 돼야지 청년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여기에서 놓고 보면은 청년들 이제 저도 청년센터에 있어 보면 느끼는데 많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삽질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생각보다. 이 동기를 근데 가지려면은 좀 자기에 대해서 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성공한테도 말했지만
안정지향적으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꾸 경쟁이 과열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단순한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청년들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이것저것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넓은 의미의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개비역이냐면 시간을 확보해주는 거. 실제로 근데 청년들한테 시간과 돈이 없냐 놓고 보면 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시간이 실제로 없는 거라고 저는 말하기 어렵다고. 근데 후순위로 밀려있어요. 뭔가를 그 자기 방향을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만 실은 또 미래 사회가 훨씬 더 가치롭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좀 넓게 보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마련할 것인가, 결국에 저는 창직에 어떻게 보면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회가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잘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각자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사회 시스템이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과 프레임이 이 친구들이 수용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친구들이 별로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틀이나 시스템이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힘들을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제 혁신을 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 이 지점까지 오는 거예요. 이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는, 고용 창출이보다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의견들을 귀교를 들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좀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은 일자리 창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인프라까지 다 확정되는 경우 거기까지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지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신가요?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정책과가 지금 있고 이 일자리 정책과가 있죠. 네. 이 협력 관계를 잘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정책의 안으로 포함시켜서 이 전체를 보면서 계획하에 이제 진행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를테면 이후에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최근에 이제 청년센터에서 이 정책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자료를 보면 실제 이후 청년 정책이 처음 시작할 때 한 것이 바로 전략을 세우는 거였어요. 청년 정책을 EU 전체 차원에서 어떤 전략하에 접근해서 이제 성과를 이룰 것이냐라는 전략을 먼저 세우고 전략하에 단계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청년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광주시로 보면 이제 청년 정책과와 일자리 정책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방금 최민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기 개입이 되지 않았을 때 이후에 나오는 영향이 이미 뭐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것들이고요. 초기 실직 상태에 있었을 때 4개월, 학교 졸업하고 나서 4개월 동안
실제 이렇게 일자리를 못 찾았을 때의 이 4개월 기간 동안에 이 조기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부나 아니면 뭐 시민사회 조기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후에 그 청년의 생애에서 미치는 악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광주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까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또 그게 조기 개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한국에 청년수당이 있는데 청년수당하고 직업훈련하고 같이 연계시킨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생활비를 주고 생활비를 준과 동시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한 상담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를 보면 이게 저희들이 촘촘하게 사실은 잘 청년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촘촘하게 잘 짜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그 조기 개입했던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4개월간의 공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안에 전체 등록들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사실 즉각적인 개입이나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가 어떻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방 정부만 혼자 나서서 이 돈과 인력을 투여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민 사회와 잘 어떻게 호흡을 맞추면서 케미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사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인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회적 타협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은 시민사회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개입할지 그리고 중요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민대 토론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민사회에 의제를 던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가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창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사회에서 이건 이제 행정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같이 합의를 하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시급 인상하면서도 운동시간 다 추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소유나 경쟁 그런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성장이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을 문화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삶의 질을 높여보자.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보고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굉장히 좀 많은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적정 노동시간으로 이렇게 줄이기만 하더라도 사실 거기 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되게 좀 희망적인 되게 엄청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이런 목표 하에서 이제 계속 소통하는 과정이 있다는 게 이제 광주 일자리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먼저 좀 운동에 동참을 해 나가는 것들이 먼저 좀 선행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의사, 약사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도 노동강도가 너무 세요. 실은 근데 나누더라도 적정 임금 잘 벌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3,400 이상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나누고 계속 주 6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네, 뭐
뭐 그거 연결을 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아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그런 부분에 광주형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 혁신은 지금과 같이 어떤 한 분야의 한 분야의 분야를 더 종합적으로 잘 내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청년들이 어떤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구조화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일자리 개념은 일하는 청년, 일을 준비하는 청년, 또 준비는 않지만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구분화된 그런 것이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어떤 내가 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다. 나는 뭔가 좀 정치활동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쉽게 가서 그것을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관련된 사람들하고 논의가 내가 가서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장르 청년 센터를 더 확대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몇 분 우리 이전에 이제 이런 장르가 보면 청년들께서 청년 인턴 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이시더라고. 양적인 늘리기 그런 사업이냐. 그래서 나는 그런 모형을 조금 더 여러 분야에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우리가 말하는 청년 아까 생활자금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인턴 개념이 일단 인턴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저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경기가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첫 선봉이 내 생각은 지금 현재 이런 모임 좀 그런 거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 청년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협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아마 이유가 여러 분야의 이유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거기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가 그것이 더 진화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다른 분야로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조금 더 우리가 가져가지고 뭔가 그것을 전환 쉽게 말해 새로운 거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트랜스퍼 이전하는 것은 그에 대한 여건을 조금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여건을 조건을 좀 성숙시켜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조금 안 좋은 입자로 제일 좋은 입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곳에 더 정주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면 좋은 일자리는요 영어로 굿이 아니에요. 영어로 좀 낯서서 그러지만 조금 더 내가 이런 분야보다 좋으면 좀 일자리 있어요. 그런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현장에서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걸 추가를 하고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구체적인 자기 분야라든가 진로 분야가 좀 설정이 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인턴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어떤 한 곳에서 꽤 긴 시간 동안 경험을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좀 짧게 좀 나누든가 인턴 경험들을 다양한 것으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급여나 이런 것들을 주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 계속 만나는 것 자체에 미션을 주는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그 만나면서 이제 실상들을 파악하고 좀 직군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자기 분야가 좀 설정이 된 사람들이라고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직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여러 명 또 만나보는 거죠. 아니면 그 직군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어떤 단체 가라든가 군대에서 꼭 한 군데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좀 두세 군데 이상 경험하면서 이 직군에서 일을 하면 어떤 것들인지 그 실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파악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너무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한 곳 정도만 이런 식으로 매칭해주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매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제가 그 이제 잠깐 이제 유럽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헝가리 친구들이 16살부터 이제 19살이 고등학생들인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4개월씩 네 군데에서 그 EU 그 안에 있는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이런 일 경험을 실제로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떠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본인이 나는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 과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전공을 선택을 하고 막상 들어가서 하면 이제 이 텍스트로 된 거에 집중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텍스트만 보면 이게 잘 감도 안 오고 재미도 실제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그 안에서 환경에서 일을 해본 다음에 텍스트를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교육 콘텐츠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딱 그 경험이었거든요. 경영학과를 이제 부전공을 할 때 전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그 딱 2개월 동안 인턴을 했었는데 그 경영학 수업이 다 그때 있었던 회사의 경험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공부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정말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어떤 체제 전환이 되는 게 정말 좀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 가능하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갭이어의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율학기, 전환학기, 갭이어하고 좀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부분 그 어떤 유럽에서 고등학교 시절 대학 진학 전에 있는 건 어떤 자율학기? 근데 유럽 이게 한국과 다르게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같이 네. 그렇게 되면 갭이어. 그렇게 그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안 가는 숫자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이제 사회생활에 할 친구들에 가까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 없고. 그럼 여기서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많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런 기회들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근데 청년수당의 개념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네. 접근하고 싶은데 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사실 그 청년들이 빼먹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펙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뭐 몇 개월이든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좀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경력 인정. 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 다른 친구들도 이걸 누군가 한다 그랬을 때 되게 부러움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하나의 스펙을 쌓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 친구들의 어떤 그 상황 입장에서 저는 봐줄 필요가 있다고 이게 봅니다.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를 인증을 해주라는 말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학교에서 출시된다고 하고 있는 자율학기제의 취지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 혹은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까지는 아직 안 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자율학기제의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여기 말씀하시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를테면 지금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현장 실습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현장 실습이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공장 들어가서 그 공장에 부임금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하는 거거든요.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개선이 안 돼요. 지금 사실은 현장 실습의 취지가 그런 게 취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싼 노동력으로 쉽게 일시킬 수 있는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사실은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장 실습 문제인데, 유럽에서는 기준이 그래요.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기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현장 실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목적 자체가 뭘 현장 실습의 목적이 뭐냐면 직장의 의사소통 구조를 익히는 거예요. 현장 실습의 목적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 안에서 다양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업무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결제를 서로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현장 실습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기술을 배운다라는 목적으로 장시간 기계 앞에서 일식해버리는 게 현장 실습의 전형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은 4대 국뽕 과일 여부가 결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자율학 기제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사실 고등학생들이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국제 성취 포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 비용을 지원해주진 않지만 경력 인정을 국제적인 이거를 상을 수여함으로써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뭐 인턴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온라인 안에서 이것들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서 이것들이 기입되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안에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일자리 경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관리하는 형태의 내용들 중에 중요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들이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상황과 경력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인턴십을 하든 아니면 이제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뭐 연구 수단이겠든 아니면 이제 그 급여 일 경험 급여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급여가 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이제 그 일반 우리 국가에서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직장들을 일부러 레포팅 해가지고 발굴하는 그런 것들을 요원으로서 이제 다양하게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발굴해내는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청년들을 직접 아니면 또 해당 자기 관심 분야의 진로 분야에 있는 직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직군의 실상들, 그 직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상과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그러한 레포팅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기업들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그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드림 사업이라고 해도 있잖아요, 광주에.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또 마찬가지로 창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창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든 아니면 창직이든 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직업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계속 발굴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부족한 게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의 어떤 굴러가는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그 내용을 그 인턴이라든가 그 회사에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또 체득을 해서 오면 또 그게 또 하나의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적어서 어차피 저희가 발제하고 토론하신 내용들이 나중에 기록이 될 거니까 아주 수정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올려주셔야 저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공식화된 구조들이 제 기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져 있던 내용들 안에서 그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계획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에서 비공식화된 연대체들이 어떻게 보면 연대하거나 아니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합의된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해 나가면서 공식화된 구조와 거버넌스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필요한 좀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으셨는데 뭐 갭이어를 포함하는 정책들이나 그리고 일하는 청년들 또 그리고 일자리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가벼운 정책으로부터 좀 시작돼야 된다는 합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인 큰 가치들은 일자리가 아닌 청년의 방점을 찍어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구조적으로나 운영 측면에서나 좀 색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3번 이야기했는데 혁신적인 정책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좀 이야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은 개별 원페이퍼 문서로 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별히 하신 말씀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